누구는 없는데 누구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곳.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면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조 장관이 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였을 텐데요. 어쨌든 조국 장관은 지금 보이지 않게 됐죠. 자, 김민지 기자, 말 그대로 조국 없는 조국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 어제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국정감사장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조국 장관이 앉아 있었어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명패가. 것처럼 법무부 장관 명패는 그냥 한쪽에 치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한국당 여야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조국 장관에 관한 이야기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법무부 국감을 바로 하루 앞두고 돌연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 민낯은 아마도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차관님, 정의는 뭐고 공정은 뭡니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적정하게 대우도 하고 또 혜택도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100%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저도 네. 그렇습니다. 이중성으로 감사하는 대통령 또 여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장관 어제까지 모셨는데 제가 전임 장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차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자진 사퇴를 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국감을 하루 앞두고 그렇게 자진 사퇴합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런 좀 오늘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데요, 김 교수님? 이제 좀 맹탕이나 좀 김 빠진 국감이니까 아마 이은지 의원이 화풀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앞뒤가 안 맞죠. 조국 사퇴 계속 주장했던 게 한국당인데 그래서 사퇴한 건데 예. 이제 오늘 국감장 와서 왜 사퇴했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은지 의원이 좀 이제 준비를 많이 했겠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작 당사자 본인인 조국 장관이 빠져 있으니까 아마 김이 빠져서 저런 것 같은데 예. 김호수 차관은 조국 장관 밑에서 법무부의 일들을 이렇게 실무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호수 차관한테 지금 법무부의 조국 장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김 빠진 국감장에 애매한 차관을 앉혀놓고 아마 이은재 의원이 화풀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거 좀 지양해야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 의원님, 조 장관이 이제 어제 자진 사퇴를 꺼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오늘 저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저 조국 장관이 저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감사 나와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고발이 될 수 있고 위증죄 같은 경우는 이게 벌금형이 없잖아요. 굉장히 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냥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위증죄를 의식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국감을 하루 앞두고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시는 시청자들이 예. 지난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증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그럼 처벌 안 받는 거냐 이런 네.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그건 뭐 처벌 안 규정이 받죠.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위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또 한 번 국감장에서 청문회 당시와 같은 논란을 이 국민들 앞에서 재현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허. 이게 이 국감장에서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나면 그 뒤로 한 사나흘간은 또 국감장에서 오간 공방이 계속해서 기사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거의 마무리 수순에 있는 국면에서 또다시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데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예. 일정하게는 좀 사퇴 시점을 전격적으로 어제로 정하는데 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 김호수 차관 혹시 영상 있습니까? 김호수 차관이 이분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 지금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있는 이분이죠. 법무부 차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국이라는 사람은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호수라는 저분을 주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김민지 기자, 오늘 야당에서는 김호수 차관을 향해서도 약간 맹폭을 가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임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다, 동반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공격을 한 건데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오늘 조국 장관을 대신해서 나온 김호수 차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국정감사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뭐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장관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 한 줄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분열을 남긴 비상식.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트위터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떠돌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떠났습니다. 이 조국의 조만대장경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김호수 차관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던 그날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배제하고요.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합시다라고 박상기 법무장관 이임식에서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에게 저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 뉴스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금 김호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호수 차관은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당은 아니 조국도 물러났으니 김호수 당신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인데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설득력 없죠. 설득력 없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를테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장관의 동반 퇴진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꿀꿀꿀 한단 말이에요. 아하.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우려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수면으로 안 올라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야당에서는 또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김호수 차관 동반 퇴진입니까? 저는 최소한 여야를 떠나서 사퇴한 장관에 대한 예우. 아하. 또 지금 그동안 직무 대행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장관이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일정한 흠집 내기로 임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 과유불급인 거죠. 이게 과유불급. 자칫하면 한국당의 이런 어떤 정략적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부메랑이 되고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호수 당신도 물러나세요라는 한국당 주장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게 이제 정 교수님 판단이시고요. 자, 오늘 김민지 기자, 이 국감에서 말이에요. 조국 장관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의원이 한 분 계신다는데 누굽니까? 그동안에도 이분이 이제 뭐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호대를 자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말 정치권이 너무하다, 비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누구인지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진짜 저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비정한 것이긴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장관이 그만뒀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수사받다가 장관 그만뒀으니까 특혜를 받아서 수사를 중단했다. 어제 그 소식을 조사받다가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가 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 검찰입니까? 거기에 인격적인 모독, 뭐 저주, 조롱. 저는 이런 비인간적인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그만합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그동안 조국 장관 사태 이 전국 속에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전혀 끝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김종민 의원이 뭐 지난 청문회 때도 그렇고 예. 쟁점 있을 때마다 조국 장관을 이제 보호하고
편을 들었던 대표적인 의원인데요.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이제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정치 공세라도 너무 비정한 요구는 하지 말자 지금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뭐 수긍이 일간 갑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 사퇴라는 것으로 일단 조국 장관 사퇴 요구를 했던 한국당의 요구도 일단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일단 하게 된 건데 예. 저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 이것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관직 사퇴라고 하는 정치적 결정으로 끝났으면 법무장관을 새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이제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남아있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면서 과연 조국 장관 가족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이제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공은 이제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국정감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